감사드릴게요. 저는 장편 소설 쓴 영시의 새라는 작품 쓴 소설가 윤신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소중한 불금 저녁에 저와 제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경기도에서 왔는데 일부러 자차로 왔어요. 자차로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오늘 미리 와서 대구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뭐 계산성당, 청라언덕 뭐 이런 유명한 곳들도 돌아보고 1박도 잡아서 내일은 이제 뭉티기 먹어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2번째 북토크예요. 책이 10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갓 석 달 된 신간이고요. 작년 8월에 이 박화성 소설상, 문지에서 주관하는 박화성 소설상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그 당선작으로 영시의 새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나왔고 이제 석 달 된 따끈따끈한 신간이고, 첫 번째 북토크가 2주 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떨렸고 지금도 너무 떨리는데, 제가 저 앞에 사장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방송기자 생활을 7년 정도 했어요. 목포 MBC와 강원도 SBS 기자로 있었는데 뭐 라이브도 많이 하고 재난 현장 뭐 생중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떨려본 적은 잘 없었는데, 또 많은 제 책과 저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눈들을 또 막상 마주하고 앉아있는 거는 또 새로운 떨림인 것 같아요. 맞요? 제가 또 워낙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 책을 읽어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다면 또 예비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그래서 그러면 책 내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은 이제 가벼운 SF가 섞인 순문학 소설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는 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자공학과 나오고 바로 이제 언론사 생활을 시작해서 출고 7년 동안 기자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소설을 읽는 거는 항상 좋아했었지만 소설이 어떤 작법이나 뭐 문예창작과 친구들이 배우는 것 같은 이론들은 전혀 모르지만 항상 언젠가 나도 내 소설을 써보고 싶다 하는 열망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늘 짧은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신문 기자가 아니고 방송 기자다 보니까 짧은 뉴스들만 진행을 하다가 좀 틀도 없고 한계도 없고 꼭 넣어줘야 하는 정보 같은 거 없는, 누가 내 글을 뭐 뜯어 고치거나 검열하지 않는 내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열망이 생겨서 그렇게 혼자 방구석에서 쓴 첫 장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처음 쓴 단편으로 그 한국소설가협회라는 곳에서 하는 한국소설 신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 쓴 단편으로 상을 받아서 어쨌든 용기를 얻고 그렇게 글을 조금씩 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장편으로 또 너무 운 좋게 상을 받아서 너무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 여기 아무도 제 책을 오늘 읽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잠재 독자분들이라 생각하고 홍보를 열심히 이 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SF가 섞인 순문학 소설이고요. 이거는 어떤 남자가 잠을 자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일 많잖아요. 돌연사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근데 그 죽음에 사실은 모종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죽음을 매개로 전혀 상관없던 두 주인공이 이제 얽히게 되면서 어떤 우주의 비밀, 세계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소설인데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되게 시점이 교차하면서 등장하고 그 두 시점 간의 시기도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SF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 같은 것들이 아주 살짝 들어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박화성 소설상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그 소설 심사위원 한 분께서 그만큼 이제 밀도 있는 해석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읽어주신다면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면 좋겠다. 약간 좀 몽환적인 주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SF를 다루고 있지만 그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인간의 무의식과 보이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인간이라는 미약하고 무지한 존재가 어떻게 이 세계의 비밀을 뛰어넘는 이 경계를 벗어난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봐 주시면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를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자로 일을 하면서 사실 사람이 살면서 방송국에 뭔가를 제보할 만한 일을 겪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겪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일을 매일 겪는 거잖아요. 매일 이제 제보자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그 사건들을 취재를 하면서 단순히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고 사실 그 이면에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실리를 위해서 제보하는 것도 있고 그저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새로 파헤치면서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매일 겪었고 그리고 전 또 사회부였기 때문에 험한 현장 같은 것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정말 흔치 않은 우리가 겪기에는 흔치 않은 죽음들도 많이 목격을 했고 그 죽음 이면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비극을 사실 많이 엿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엿보면서 다 소스가 됐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많이 가까이에서 겪고 또 적나라하게 겪고 그러니까 오늘은 당장 저한테 이제 울면서 제보를 하신 분이지만 사실 뒤에 가면은 이 뉴스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 싶어서 제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검열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큰 씨앗이 됐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자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애틋한 경험이었고 제가 글 쓴다고 기자를 그만둔 건 아니고 기자를 그만둔 건 작년 3월에 그만뒀어요. 이 박화성 소설상은 3월에 그만두고 석 달 뒤에 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그 일과 전에 그러니까 출근 준비 전에 새벽에 맨날 5시에 일어나서 기자들은 또 저녁 약속 술자리도 많고 워낙 사람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글을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근 준비 전에 새벽 5시에 맨날 일어나서 소설을 쓰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고 또 회식 자리, 술자리가 없을 때는 집에 와서 또 방구석에서 혼자 소설을 쓰고 근데 이제 이 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뭐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지만 왜냐면 전 배운 적도 없고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썼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썼는데 어떨 때는 제가 뭘 할 때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항상 타이머를 재거든요. 어떨 때는 주말에 꼼짝 않고 7시간을 그냥 글을 쓴 적도 있더라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재작년부터 써서 1년을 보냈더니 나중에는 주와 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5시부터 출근 준비 전까지 쓰는 그 시간이 진짜 내 시간이고 출근을 이제 해서 보내는 이 시간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기가 진짜 내가 속한 세상 같다. 그래서 그렇게 기자를 한평생 꿈꿨고 정말 재미나게 잘 했었는데 저에게 그만큼 이제 예전에 하던 일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써보고 싶다.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주와 부가 바뀐 상황에서 가짜로 마음을 품고 일을 하기에는 이 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자라는 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좀 껍데기만 남은 직장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려서 머리가 좀 돌아갈 때 그때 제대로 뛰어들어 보고 싶다. 단 몇 년이라도. 어차피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 5년이라도 한번 제대로 올인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소설을 쓰고 그 1년 사이에 제가 처음 쓴 단편소설로 한국소설 신인상을 받았고, 두 번째 쓴 중편소설로 그 작은 출판사에서 이거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름들의 바다라는 책이, 그것도 공모전에 선정이 돼서 중편소설이 또 책이 나왔고, 세 번째 쓴 장편이 박화성 소설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타율이 꽤 괜찮았죠. 처음 이제 신인인데 타율이 너무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생은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운이 좋았죠. 정말 오랫동안 등단이란 걸 하고 싶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을 한번 써봐라 하는 어떤 계시처럼 생각이 됐고, 더 용기를 얻고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동력이 주어진 거죠, 저한테. 그래서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요 상을 받은 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예요. 한번 해보자 하고 그만뒀는데, 그때 쓴 장편을 지원했던 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당선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문학과 지성사라는 큰 출판사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게 너무 놀랍고 꿈만 같고 믿기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 하나로도 충분히 평생 글을 쓰고 싶다는 동력으로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제가 욕심이 크지 않아서, 원래 욕심은 이제 내가 책을 내면 내 이름 보고 책을 사주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난 그걸로 평생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10명 갖다 어떻게 책을 파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콘크리트 독자가 딱 10분만 계시면 전 그걸로 평생 못 먹고 살아도 알바라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소설을 쓰면서 살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10분은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주시면은 저는 평생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 폭작폭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많은 일도 있고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맨날 싸우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시간을 쭉 놓고 봤을 때 조금만 빨리 감기를 해서 슈르륵 돌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실 되게 먼지 같은 시간들이고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 그 안에 전쟁 영웅이 뭐든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주적인 이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 허무주의도 많이 느끼고 모든 게 부질없는 것 아닌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낭만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존재라서, 한치 앞을 모르는, 고작 이 현재 시간선에만 갇혀있는 무지한 존재라서 우리는 뭔가를 희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모든 차원을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면 누가 무슨 희망을 갖고 뭘 읽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질없는 그런 행동들에 숨어있는 낭만,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지만 굳이 연인에게 손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이 청년이 정말 재능이 있는지 운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지금 당장 노래를 하고 싶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는 거, 굳이 발에 지저분하게 흙모래 묻혀가면서도 해변가를 산책하는 거, 그런 정말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에 사실 낭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의료, 금융 이런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필수적인 것들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살게 하는 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말고 우리를 정말 인간으로 인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게 바로 그런 낭만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답을 스스로 내렸어요. 한때 이제 좀 염세주의에 젖어 있다가 그냥 실제로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울증에 되게 많이 걸린대요. 이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답을 내렸어요. 그 안에서 낭만을 찾아가는 것이 소명이 아닐까. 우리가 딱 이 정도 존재라서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낭만이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담았습니다. 이 책에 많은 고차원적인 초월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초월자들이 다 이 가장 최하위 차원인 우리 차원을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차원에는 낭만이란 것이 깃들 틈이 없으니까.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이 가장 최하위 차원의 낭만이란 것을 지키는 우리 미물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깨알 홍보를 하며 영시의 새. 그렇습니다. 이 영시의 새가 되게 초월적인 존재의 핵심적인 이미지예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낭만을 키우면서 살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고 사는 거지. 사는 게 뭐 무슨 대단한 대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반짝반짝 하려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고단해도 마음속에 한 줄기 낭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가 이루어지는 물레책방입니다. 물레책방. 한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막